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하나증권 리포트가 나왔는데, 하나증권은 이제 작년에 2차전지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로 시장에 오해를 많이 샀는데요. 자, 셀트리온이 상승하고 있는데 왜 이런 리포트를 내었을까요? 주가 변동성 확대로 커버리지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외했던 내용들. 그리고 오늘도 오전장에 셀트리온 제약은 장중 8% 상승하면서 13만원대까지 지금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연말하고 어제하고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2년여 만에 종가상으로 23만원대까지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미증시 약세 흐름이 나오면서 아침에 이제 갭다운에서 일단 시작을 했죠.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어제 종가가 이제 23만 1,500원이었고 시간에도 한 500원 정도 올라서 23만 2천원이었는데 아침에 시가가 22만 8,500원이죠. 그리고 장중에 이제 23만 원대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큰 흐름 없이 지금 아주 이제 좁은 어떤 가격대에서 22만 5천원, 23만원 구간에서 박스권 흐름으로 거래를 줄여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제 또 이제 신고가 흐름들에 이어가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3만 1,1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이 8% 넘는 어떤 상승 흐름을 오늘도 좀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견조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죠. 지금은 이제 또 조금 이제 가격이 좀 조정 들어와서 12만 5천원 부근에서 12만 7,600원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수급을 좀 살펴보면요. 셀트리온 쪽에서도 이제 한 56,800주, 외국계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면서 장중에 조금 압박하는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을 창구별로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지금 살펴보게 되면 기존의 공매도 창구죠. 신한이라든지 외국계 쪽의 어떤 창구들 쪽에서도 이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기존의 공매도 창구였던 이제 모건스탠리나 뭐 시티나 메릴린치 쪽에서는 여전히 또 매수 물량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뭐 쇼커버 관련되는 부분이든 신규 매수든 조금 나눠져 있는데 여전히 이제 신한 쪽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장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JP모간 뭐 이렇게 지금 장중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간 수급을 가장 강하게 이끌고 있는 연기금 흐름들은 오늘도 보시게 되면 연기금에서 매수가 나오면서 16일 연속으로 연기금 순매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죠. 어제 또 투신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지금 오전장에 어제보다 많은 물량들이 조금 나오면서 기간 전체로는 좀 마이너스고 외국계 쪽에서는 이제 뭐 소폭 매수 이렇게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만 큰 흐름 없이 이틀 동안 강한 양봉 이후에 몸통이 좀 짧은 거래를 좀 줄이는 캔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올해 주가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들이 이제 12일 날 셀트리온 그 신주를 받아서 이제 상장하기까지 이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나올 거고 그 이후에는 이 셀트리온 제약과의 어떤 합병 관련되는 기대감이 또 6개월 동안에 또 있으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좀 주도하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낮기 때문에 탄력도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이 흐름들을 계속 이제 강하게 이어가게 되면 작년도 이제 고점도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2년의 고점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 어떤 중간값 정도 요 15만 원대가 넘어갈 때가 상당히 뭐 중요한데 이 가격군 정도 15만원대에서 뭐 20만원대 요 어떤 흐름들이 상반기에 뭐 타켓 가격으로 뭐 볼만한 어떤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장 초반의 흐름은 셀트리온 제약이 끌고 있으면서 셀트리온은 좀 좁은 구간에서 행보를 하면서 주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요.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장전에 나왔습니다. 이 커버리지를 일시적으로 제외한다고 하는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이게 작년 연말에 이제 기관들이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에서 목표 주가를 못 올리는 이유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합병 이후에 상각 규모라든지 이 원가율이 어떻게 될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당분간 실적은 뭐 좀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하반기부터 좋아진다. 이런 연유로 이제 펀더멘탈 관련되는 부분보다는 이 회계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상각을 이제 회사 자체가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 뭐 목표 주가를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 상향을 하지 않았거든요. 한양증권에 이제 500명 연구원 정도 제외하고 나면 이런 부분이 없다가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합병 관련되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에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선반영으로 이제 셀트리온 관련되는 패시브 자금이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 쪽으로 기존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쇼커버링과 더불어서 합해지면서 주가가 연말에 이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셀트리온 쪽만 한 게 아니다. 내적, 외적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올라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증시에서도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뭐 보여드립니다만 지금 이제 미증시에서도 이제 바이오 쪽의 ETF가 그냥 급등을 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급등을 했거든요. 이 단순히 그냥 이게 소형주 같으면 맞는데 대형주 같으면 업황을 반영하잖아요.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셀트리온만 올라가고 나머지 업종이 그러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도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종목이 대부분 이렇게 지금 시장 주조주로 한 두 달 동안에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형주 입장에서 강하게 11월달 12월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에다가 내부적으로 합병 이후에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수급적으로도 이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영향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은 2년 동안에 바닥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적정 가치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이 있어서 이제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어떤 구간에서 여러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이 해서 이제 단기에 좀 급등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단기 급락했을 때는 증권사 리포트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데 올라갈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고점에서 뭐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셀트리온은 지금 3년 동안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12월 달에 이제 10개월 만에 추세 전환하면서 주가가 이제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뭐 25만 원대하고 이제 30만 원대가 뭐 실적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미래 기대감들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바이오 신약 관련되는 부분, 진펜트라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항상 주가라고 하는 게 적정 가치보다 위로 올라가는 오버슈팅이 있고요. 아래로 떨어질 때는 적정 가치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언더슈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이제 언더슈팅으로 떨어졌던 가격이니까 적정 가치 레벨로 올라오는 어떤 흐름을 큰 흐름에서 봐야 되는데 이 하나증권의 이제 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주가가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확대되었다는 이런 식의 어떤 취지로 리포터가 나오는 것은 작년도에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해할 수 없다 이러면서 하다가 주가가 더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 리포터가 뭐 계속 이제 이상한 식의 나왔는데 제약바이오에서도 이런 리포트를 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이해할 수 없는 리포트다 목표가를 제시하지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부분들이고 이제 4분기 실적이라든지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이 부분 판단을 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일시적으로 제하고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는다. 뭔가 좀 코멘트 자체가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하나증권의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의 원인을 어제 이제 장중에 나왔던 그 다케다 제약 관련되는 그 부분에서 이 매각 관련되는 부분, 요거 뭐 700억 시세 차익, 요거는 뭐 큰 흐름이 아니겠죠. 결국은 이제 현금화를 해서
이제 선택과 집중에 이제 회사가 가겠다는 부분인데 그 단기적인 재료로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이 판단하면서 이유를 하는 것은 그것으로는 이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거는 이제 여러 이제 재료 중에서 일부분인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 올라갔던 게 이제 코스피 200 관련되는 이 부분에서도 이제 기관들이 내었던 삼성증권이나 하나증권의 이야기들은 지수 편입 관련해서 크게 뭐 영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뭐 이 부분도 분석이 대부분 다 틀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병 이후에 이제 장기적인 어떤 전망을 그때 가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어떤 시장 분위기에서 제약바이오가 반영하면서 셀트리온도 2년 만에 이제 바닥을 이제 뚫고 올라오는 어떤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시각 자체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면서도 의도 자체가 좀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일단은 보여지는 리포트입니다.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리포트를 낼 필요가 굳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유 자체도 또 봅니다.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목표 주가를 제시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이제 기관들이 목표 주가가 대부분 20만 원이나 20만 원 초반이나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 부분 다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합병에 대한 이후의 어떤 기대감으로 목표 주가를 안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국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 뒤따라서 이제 올리게 되는 후행적인 어떤 리포트가 이번에도 국내 기관들의 모습들을 또 알 수 있는 어떤 뭐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셀트리온 제약과의 어떤 소규모 합병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작년에 이제 헬스케어가 먼저 되면서 안 움직였습니다만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력도는 이전에도 항상 시장에서 합병 나오면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일단 가장 탄력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흐름들이 셀트리온에도 영향을 주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기간 리포트를 보고 셀트리온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어떤 상황.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어떤 이 고유의 어떤 투자 전략으로 가셔야지만 바닥권에서 사서 좀 올라와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 그래서 기관들은 떨어지면 목표 주가를 낮추고 사라고 하질 않고요. 목표 주가 자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뒤늦게 목표 주가를 또 상향하는 모습들이 또 올해 나오지 않을까. 신뢰를 또 이제 계속 이제 잃어버리는 기관들의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셀트리온의 어떤 흐름들에서 지금 이제 양봉 상태에서 지금 이제 뭐 일단 나쁘지 않은 어떤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적정 가치 가격이 제가 한 25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가 이제 올해 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거의 이제 그 부분까지 지금 오고 있는 상태에서 살짝 이제 윗꼬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5장에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도 살피시면서 그런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